자, 최근에 문재인이가 국민과의 대화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원래는 이게 방송의 콘셉트가 생방송으로 국민들과 각본 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겠다라는 게 원래 방송의 취지였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KBS 노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구체적인 대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뉴데일리 같은 곳에서 이거를 또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본 없이 대답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대화의 상당 부분이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예시 문답서, 즉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대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본을 보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장관 및 고위공직자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남기, 정은경, 권덕철, 유은혜 같은 사람들이 대놓고 출연이 명시가 되어 있고, 각본에서는 VIP의 예시 답변까지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자, 때문에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KBS 노동조합 측에서는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라는 게 실제로는 사전 각본에 의해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일종의 트루먼쇼에 불과했다라는 또 이런 재미있는 비판을 또 이렇게 성명 발표를 해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트루먼쇼는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어떤 영화 제목입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 트루먼은 자기의 모든 사생활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대로 생중계가 되는 사람인데 본인만 그거를 모르고 있는 어떤 드라마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즉 평생의 모든 부분이 치밀하게 짜여진 무대 각본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뭐 나름 영화 자체는 상당히 감동적이고 또 잘 만들어진 유명한 영화인데, 아무튼 이번에 KBS 노조에서 이 말을 왜 했냐면, 최근에 문재인이가 했던 이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도 바로 이 영화 트루먼쇼처럼 모든 상황이 미리 가정되고 설계되어 가지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 계획되어 있던 하나의 각본쇼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즉 정치인이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어댄다면은 각본 없는 질문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솔직한 답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텐데, 실제로는 이날의 주요 질문들에서 능구렁이 같은 답변을 대신해 줄 만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함께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대화가 아니라 장관들의 일방적인 정부 정책 홍보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KBS 노조가 공개한 대본을 보면은 내용과 상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MC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뭐 여러 우려 사항들을 질문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쪽 자리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라고 하면은, 자, 국민 패널의 질문이라면서 자기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질문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 패널의 어떤 예상 질문 칸 바로 다음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먼저 들어본다면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VIP가 자기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짜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답변할 사람이 여러분들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상 누가 대략 어떤 성질과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지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KBS 노조가 비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한 의혹이죠. 당연한 의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KBS 노조 측에서는 대본에 나와 있던 장관들의 그 출연 예정 명단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날 생방송에서도 그 거론된 4명이 그대로 등장을 하더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들이 문재인을 대신해가지고 답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 KBS 노조는 이런 게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생방신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드립의 내공이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또 깨알같이 인터넷에 올라온 시청자 질문 등을 다루는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시청자 질문을 다루는 타이밍에서는 뭐 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자기들이 건들기 곤란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질문지를 패스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건너뛰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국민과의 대화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KBS 노조가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열혈 친문 활동가가 딱 하고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질문자로 나오더니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뺏어가는 적폐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남은 임기 6개월만이라도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초과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가지고 서민의 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대통령에게 넣는다라는 거예요. 초과 이익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서민의 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대통령에게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국민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차마 완전히 시행하지고는 못하고 있던 딱 그런 공산주의적인 정책들만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차마 눈치 보여가지고 거기까지는 그 강도로 못하던 거를 마치 국민들이 이런 강력한 정책,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원하는 것처럼 질문을 넣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KBS 노조의 주장대로 이런 정치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 패널 가운데 하나로 들어오고, 또 신기하게도 딱 그 수백 명 중에서 이런 사람들만 정세진 앵커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에 짜고 치는 국민들과의 대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딸인 문다혜가 1년 가까이 최근에 청와대 관저살이를 했던 문제라든지, 문준용이가 각종 예술활동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수억 원이 넘게 받아 챙긴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본인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진솔한 답변을 했다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거리들이죠. 자화자찬의 쇼였다면서 비판을 하고 싶다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다름 아닌 그 근거를 KBS 노조에서 가장 탄탄하게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민감한 질문들을 다 패스해버리고 부동산 이익을 환수해달라는 굉장히 강력한 극좌, 이래 사회주의 정책 요구를 국민들이 넣어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딱 이렇게 경력도 오래된 열혈친문 지지자였고, 그런데 한정된 방청객들 수백 명 중에서 딱 그런 사람들이 뽑혀 들어오고 앵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지목을 받고, 이게 여러분들 과연 우연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 구체적인 어떤 방청객들을, 그 참여하는 국민들의 명단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작성했는지를 공개하라고 지금 KBS 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이거는 이미 국민과의 대화라는 게 이 짜고 치는 쇼가 지나갔으니까 며칠 만에 또 여론이 덮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합당한 요구와 의혹을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걸 야당 대표 같은 인간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그 친구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좀 안타깝습니다. 뭐 하긴 근데 젊은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뭐 나이 든 야당 정치인들도 사실 수준이 좀 비슷하긴 하죠. 뭐 오늘 주제가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각본이 있는 말 같습니까? 없는 말 같습니까?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죠. 지금 KBS 노조랑 문재인 정부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근거에 입각해가지고 타당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아무리 봐도 살살 이렇게 밑장을 빼면서 사기치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급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여러분들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요. 내일 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